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고마츠 사야카님의 악플 후기책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에 전문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이분은 지금 8년 전에 쓰신 글이에요. 지금 봐도 우리나라 상황을 잘 분석하신 것 같고, 이때라도 대한민국이 이분의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처음에 한국에 왔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고 한국에 오래 거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쭉 보도록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약간만 좀 플러스 알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 눈치 보는 전문가라는 소주제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전문가들은 흔히 486 세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이다. 나는 이들 중 대다수가 소심한 위선자라고 생각한다. 격동의 시대를 슬기롭게 거쳐왔다면 2030 세대에게 전문가 또는 인생 선배로서 가치 있는 조언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 8년 지난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나라가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여자들 눈치 보느라고 말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심한 위선자예요. 이분 말씀대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도 모자라 집,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오포 세대가 나오고 헬조선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M4까지 나오기는 전이었나 보네요. 오포 다음에는 M4였거든요.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젊은이들을 병약함을 탓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위로나 주고 자신의 자식에게는 자신처럼 고생하고 살지 말라고 가르쳐 왔으면서 익명의 젊은이들에게는 자신처럼 노력해보라고 나 때처럼 하는 모순을 보여 안 그래도 힘든 젊은이들에게 더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세대 격차가 심한데 사또리 세대라고 득도한 세대라는 의미다.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아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말이다. 이런 신조어를 보면 지금은 한일 양국 모두 젊은이들이 살기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또리 세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엠포 세대도 그렇고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예요. 공통점이에요. 지금은 중국도 탕핑도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중일 모두.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한 가지 더 나쁜 점은 그건 바로 남녀 갈등에 대한 그들의 포지셔닝이다. 언론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남성에게는 안중도 없고 오직 여성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기성세대의 잘못은 한국, 일본 모두 있다라고 보지만 한국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여름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각계각층의 한국 기성세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교수, 임원, 사업가, 관료, 작가, 기자 등.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식인 그룹이네요. 50대가 넘어 높은 지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았다. 굉장히 괜찮은 생각을 가진 분도 있었지만 다수가 별일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히려 아들을 둔 여성들이 젊은 남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실망스러운 대답을 많이 들었다. 남녀 갈등의 원인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경제력이 없는 남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이 분노로 표출되었다는 등의 딱딱하고 명사적인 표현으로 전문가의 티를 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보면 아니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소심한 위선자들이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어서 그리고 남자가 굳이 뭐 하려 여자와 싸우냐고 하거나 더치페이 몇 푼 가지고 째째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한 분도 있었다. 내가 여성이라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심각할 정도로 여성의 입장에 치우쳐 남성 비하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냈다. 나는 여자하고 뭐하러 싸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 아저씨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자라고 생각한다. 혜택을 제일 많이 누렸죠. 여유 있는 그들이 여유 없는 남성들의 열등감 따위로 미리 전제하고 짜 맞추어서 풀어내니까 올바른 해석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답답해서 내가 이 책의 의도를 설명하자
깜짝 놀라면서 속마음을 실토해준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만난 모두에게 하나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책에 자신의 이름이나 코멘트가 쓰여지길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밀로 해달라는 거죠. 본인들의 나름대로 여기 보면은 뭐 교수, 임원, 사업가, 관료, 작가, 기자 모두 다 실명 거론을 피했다는 거예요. 겁쟁이들. 욕을 먹더라도 공개적으로 사실이 있는 그대로 말해줄 소신과 용기가 없는 것일까? 참으로 겁쟁이들의 천국이다. 건의는 넘쳐나지만 가짜 건의만 있고 진정한 리더도 경청할 만한 원로도 드물다. 그저 더 크게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명성만 얻으면 된다는 식이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자들이 해줘 하면 떡 하나 던져주고 남자들은 개무시하고 째째하고 남자가 말이야 이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짐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원로들, 지식인들 이들은 완전 겁쟁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거 8년 전이에요. 8년 전이면 그때도 심각했어요. 근데 지금 8년 지난 지금은 더 심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변한 게 없어. 모르는 인간들도 있고 알고 있는 인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알고 있는 인간들도 겁쟁이잖아. 각종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최악의 한국 여자라고 지금 모든 지표 낙태라든가 성병이라든가 뭐 등등등 너무 많아요. 가장 늦게 결혼하고 등등등 선정성 기형아.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입국다 전혀 말을 안 해. 오히려 남자가 소득이 적어서 남자가 노력이 부족해서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남자 뭐 게임 탓 뭐 베라 뺄 거 다 나오더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는 지적한 사람 본 적 없어요. 딱 한 명 봤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 예전에 썰전에서. 그 이후로 공중파 나와서 여자 비판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신 분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저출산 전문가도 아니잖아. 근데 저출산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참 어이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한국에서 겪은 재미있는 경험을 글로 쓰고 싶지 비판하는 글은 정말이지 쓰고 싶지 않다. 일본어를 가르칠 때도 한국인의 뛰어난 리듬감을 칭찬하며 장점을 살려주는 편이다.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것이 사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괴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외국인 아내이고 노동자이자 주부인 내가 한국에 대한 좋은 점을 쓰지 못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이런 비판적인 글을 써야 하는지 매우 유감이다. 아마 답답해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더군다나 이때 같은 경우면 아마 고성재기 님이 돌아가신 이유죠.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 내는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먼저 겪었잖아요. 먼저 겪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용기 있게 이런 책을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역차비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군대, 더치페이, 결혼 비용인데 한국 여성들은 간섭이다 또는 남자가 정한 기준을 왜 우리한테 그러냐 아쉬운 쪽이네라고 항변한다. 이때가 82년 김지영들이 결혼할 때쯤이죠. 이에 남자들의 입장은 과거부터 내려온 부당한 간섭은 같이 사회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고쳐야 하고 그런 간섭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닐 뿐더러 그것을 짊어진다고 해서 남자는 어떤 특권도 없다는 입장이니 내가 볼 때도 불만을 가질 만하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남자 위주의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진보적으로 외치는데 정작 불편한 사실에는 간섭대로 하자면서 갑자기 얼굴을 받고 보수적으로 되어버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비페미니즘이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가부장제의 특권을 받고 누구보다 남성 우월적으로 살아온 기성세대가 여성의 편에만 선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기성세대 특히 오히려 그 말을 했죠. 아들을 가진 여성은 그렇지는 않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더 여성 편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남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남자 기성세대. 외국인 눈에는 엄청나게 모순적으로 보이나 보죠. 자신 때문에 대학도 못 간 누나. 공장에서 일해 등록금을 준 누나에 대한 죄책감일까? 각자 사정은 다르지만 과거에 대한 참회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남성성이 잃은 것인지 몰라도 남성의 입장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 여성들은
기성세대들의 건의를 내세워 역시 여유 있는 남자는 안 그렇다. 열등감에 가득 찬 남자만 저런다. 찐따 도태들. 남자가 치사하게 그런 걸 가지고 오라며 마구 조롱한다. 개저씨, 개 플러스 아저씨 말하는 거죠. 개저씨라는 신조어로 기성세대 남성의 건의적인 모습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대변해주면 누구보다 먼저 그 건의에 탑승하는 모습이다. 기회주의적이라는 거죠. 오빠가 허락한 FM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개저씨가 허락한 FM에는 열광하는 모습이 마치 젊은 남성들을 채찍질하는 늙은 기수가 이끄는 호박마차에 우르르 타고 있는 모습이다.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타나 한쪽 편을 들어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길거리로 내몰면서 자식의 자식은 편하게 해외 유학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태반이 자기 자식들 뭐 이중국적이라든가 해외로 유학 보내죠. 말도 안 되죠. 이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바보 같은 질문에서 자식을 곤란하게 하는 부모와 똑같이 닮아 있다.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에게 사랑의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듯이 젊은이들에게도 충성이나 신뢰의 크기를 묻기보다 스스로 자식 같은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여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신뢰는 곧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있다. 남녀를 편애하지 말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눈으로 사회를 보고 젊은이들을 이끌어줘야 할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본인이 살아왔던 과거의 본인들의 누나들이 본인 때문에 대학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해서 등록금을 서포트해주고 이게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현재의 눈으로 사회를 봐야죠. 현재의 눈으로서의 남녀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차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사회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여자를 우쭈쭈,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와도 아무런 보상이 없고, 이분도 책 내용이 나오던데 당연히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군 가산점 폐지,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것에 깜짝 놀랐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성 할당제, 그 말고도 많죠.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현재의 눈으로 봐야죠. 과거는 과거라니까. 과거에 본인들이 뭐 나 때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은 지금인데. 그래서 참 아쉬워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때라도 정신 차렸으면, 그리고 고 성재기님이 돌아가지만 않으셨으면 이까지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늦었고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업보를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좀 느끼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남녀 문제, 지금은 남녀 갈등 아니죠.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를 두들겨 팼죠. 남자가 피해자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이거에 대해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을 조언을 들을 게 아니라 한국, 일본 두 나라 모두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사회학자라든가 뭐 하여튼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분들, 이분들의 조언을 많이 듣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